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의 핵심 두 가지, 매출이 잘 안 나는 대표님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것만 하시면 누구나 온라인 판매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이크와 니치, 이것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거나 또는 누구나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안 할 뿐이죠. 저도 싫거든요. 페이크와 니치의 모든 것 바로 들어갑니다. 기업은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스스로 공장을 갖고 있거나 제조시설, 납품업체를 관리하에 두고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을 유통하고 관리하는 총판 또는 도매상이라는 하부 조직을 갖게 됩니다. 도매상은 좀 더 많은 수요자한테 도달하기 위해서 소매상이라는 세부 조직을 갖게 됩니다. 이때 상품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매력을 느끼도록 마케팅하는 광고대행사 같은 전문가 그룹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클래식한 업무 분장의 개념이 특별히 없습니다. 오직 효율이 좋은 방식만이 유효합니다. 생산자가 도매 역할을 하고 도매업자가 소매도 합니다. 심지어는 소매상이 OEM으로 물건을 발주하여 제작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마케팅도 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경계가 무너진 이때에 우리 같은 작은 소상공인들도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총판, 도매업은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물건에 대해 배타적으로 독점적 유통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표권을 만들고 디자인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딱딱 쳐서 권한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물건을 나만 팔되 잘 팔면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이 해외에서 조달되면 구매대행 상품이고 국내에서 제조사나 도매업체에서 조달하면 위탁 판매인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역이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필요한 제조사나 도매업체가 아니면서 나만의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대표님, 큰 기업이 아니라면 온라인 마켓에서 빅파워나 프리미엄 판매처는 수만 개의 많은 상품을 팔아서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동안 수만 개의 상품을 골고루 판매하였을지는 몰라도 잘 팔리는 상품은 극소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특정한 아이템을 대거 싸게 사와서 몇몇 아이템에 집중하는 방식을 사입 또는 브랜드인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아이템이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사전에 시장 조사를 심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중하게 조사해서 들여왔는데도 안 팔려서 재고로 쌓이거나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와 잘 맞는 좋은 상품을 싸게 나만 팔 수 있으면 소위 대박이라는 것을 치게 됩니다. 우리 구매대행 사업자는 내 상품을 어떻게 파나요? 거액의 돈도 없는데. 그 방법이 바로 페이크와 니치 전략입니다. 그럼 페이크 전략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장이 검증한 잘 팔리는 상품을 내 브랜드로 잘 팔면 되는데 내가 새로운 물건을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 남이 만든 상품을 내가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인 것처럼 고객한테 페이크 상품을 선보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있는 노브랜드 상품을 갖고 오되 고객에게 기존 제품과 식별이 안되게 완전 판가리 할수록 내 상품만의 아이덴티티가 높아진다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 상품에 대해 잘 아는 고객은 다양하게 조회해서 기존에 있던 상품과 같은 상품인 것인 줄 판별해내는 분도 많겠죠. 그러나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 상단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타고 알리바바나 1688 타오바오로 갑니다. 타오바오에 가서 먼저 신상품 위주로 솔팅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촬영해도 너무나 유니크해서 쉽게 드러날 아이템은 일단 거릅니다. 타오바오에서도 상위에 자리 잡은 아이템이 잘 팔리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갖고 와서 다른 각도로 사진을 찍고 여러 소품들과 데코레이션 하거나 모델을 써서 촬영한 후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상품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품을 선택합니다. 상품을 나에게 주문 바로 하세요.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촬영한 후에 다른 판매자가 못 퍼가도록 상세 페이지 전체에 나의 워터마크를 깔아줍니다. 동영상에도 센터에다가 워터마크를 깝니다. 혹시 그 아이템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판매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영문 상세 페이지도 퍼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세 페이지는 텍스트 부분만 인용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중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해서 받은 상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도 오케이, 노 프로블럼 하면서도 막상 구매할 때 보는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로 도배되어 있으면 사실 거부감을 느끼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해외 상품의 썸네일, 상품명, 보조 이미지, 상세 페이지, 옵션 구성, 동영상 이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국내 B2B 위탁 판매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페이크 전략은 결국 판가리 작업이다. 향후 주문이 늘어나면 나만의 브랜드를 위해 특허로에 출원한 상표권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브랜딩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랩으로 들어옵니다. 이메일 카테고리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 의자. 그러면 이제 게이밍 의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2달 전에 작년 이맘때로 가서 올 4월달이나 5월달에 히트하는 아이템을 보는 게 맞겠죠. 근데 편의상 페이크 상품 만들기의 예를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밍 의자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으로 가서 게이밍 의자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외 직구, 그 다음에 리뷰 많은 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들을 그대로 이미지를 타고 가서 지금 1688이나 또는 타오바오에서 여기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근데 유사한 상품들이 나오죠. 그럴 때는 여기서 선택을 클릭을 한 다음에 범위를 좀 더 크게 해서 베리에이션 한 다음에 다시 재검색. 그럼 좀 더 정확한 검색 결과가 원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탈바꿈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상품이 너무나 유니크 하잖아요. 딱 봐도 이 상품과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뭐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찍어도 비슷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상품보다는 이 상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상품은 쿠팡에 있는 상품이네요. 그럼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상품이 유사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의자죠. 의자. 이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안에 들어가서 사양과 재원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정답인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31달러에서 51달러 정도의 알리바바에 팔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을 타오바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품이 여기 딱 있네요. 뭐 이 상품을 가져와도 괜찮고요. 이 상품을 가져와도 괜찮은데, 자, 이 같은 상품이라고 치면 228위엔이죠. 228위엔 곱하기 200, 45,6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을 쿠팡에서 찾아서 쿠팡에서는 11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원가가 45,600원. 그러면 배대지 비용, 항공 배송 비용, 또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배송되는 경동 택배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얼추 한 4만원 정도 더 더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상품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는 책상과 의자를 같이 파는 것 같습니다. 80, 100, 120, 140cm의 책상, 그 다음에 폭은 60, 세로는 75cm죠. 의자 사이즈는 따로 안 나오는데요. 들어가서 쿠팡에서 혹시 사이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사이즈가 나오네요. 총장은 84에서 68, 접으면 60cm, 피면 68cm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은 포장할 때 폭은 67, 그래서 67, 67, 84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으면 되죠. 얘는 그냥 컴퓨터 책상과 의자. 우리가 이제 본품을 해외에서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지금 만들려는 목적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상품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크 상품을 만들려면 별도의 신선한 약간 창의적인 상품 구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와서 옵션에서 해외에서 진열되고 있는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옵션을 꼭 구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의 개수는 2개, 그 다음에 상품 구성 타입으로 나누고요. 게이밍 의자와 게이밍 책상 의자 세트를 구분을 해서 옵션 값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정해서 블랙과 레드만 가져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아래에 내려와 있고요. 재고 수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품절이고 이 재고 수량을 각각 100개씩만 넣어도 전부 다 판매 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와 같이
추가 상품 구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함 넣고 여기에다가는 책상과 의자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헤드셋을 넣어서 같이 추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그런데 헤드셋도 이거 다 키워드 소재이기 때문에 롤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오버워치 헤드셋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품 값은 귀 편한 헤드셋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헤드셋을 또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드셋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헤드셋을 찾았습니다. 159 위엔에서 229 위엔 사이에 헤드셋을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것만 초이스를 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열을 추가 상품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 번 주문해서 배송비를 추가로 물지 않고 한 번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5,800원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송비는 뭐 한 6,000원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럼 51,800원에 마켓 수수료를 포함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진열할 경우에는 1.06을 곱해주면 54,900원, 약 55,000원 정도의 진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5,000원인데 나의 마진을 여기서 5,000원만 더 붙이면 6만원에 진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상품 가격을 59,900원 이렇게 해서 목록으로 적용시키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버워치 헤드셋이나 귀 편한 헤드셋 이런 것들은 다 키워드 소재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귀 편한 헤드셋을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헤드셋으로 적어 놓으시지 마시고 상세 키워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 편한 헤드셋을 치면 그래도 몇백 건은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에 219건이 나옵니다. 여기도 귀 편한 헤드셋, 귀 편한 헤드셋을 다 키워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누군가는 네이버나 네이버 쇼핑에 귀 편한 헤드셋으로 조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검색 결과가 네이버 쇼핑에 뜰 때는 내 상품도 같이 뜰 후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추가 상품 구성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에 내가 해외에서 가지고 올려 했던 아이템을 옵션 구성해서 의자와 책상 의자 세트로 해서 가지고 오는 옵션을 나만 독특하게 구성을 하거나 또 여기에서 오버워치 헤드셋을 만들어서 추가 상품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얼개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세 페이지 변형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 변형 작업은 사진을 다 찍는 겁니다. 사진을 다 찍고 움짤도 찍고 언박싱 영상부터 해서 동영상 여러 개 확보하고요.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서 기존에 남들은 다 타오바오에서 퍼온 이미지를 쓸 때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쓰지 않는다. 직접 찍은 사진으로 다 쓰고 이 뒷배경부터 다르다는 이야기죠. 사진의 고퀄리티 여부는 사실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니크하고 실생활에서 씀직한 그런 상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도착한 상품을 디스플레이해서 사무실에서 찍든 집에서 찍든 이것을 배경부터 다른 상태에서 조명도 다르게 해서 새롭게 데코레이션해서 찍겠죠. 그러면 세계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오버워치 헤드셋과 함께 책상 의자 세트 또는 의자 단품, 책상 단품으로 각각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넣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잡하거나 어디 좀 헷갈리지 않게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모든 상품을 소싱을 한다면 컴퓨존이나 이런 데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쪽에서 헤드셋과 컴퓨터를 위탁 배송시켜서 고객한테 보내고 이와 같은 책상을 별도로 구매해 가지고 따로 배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상품 구성 전체가 지구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스타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상품은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를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똑같은 이미지에 똑같은 상세 페이지, 똑같은 썸네일이 있으면 완벽하게 같은 걸 알지만 조금이라도 이미지가 다르면 네이버 검색 엔진도 같은 상품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페이크 상품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봤는데요. 사실은 상품 구성은 추가 상품 구성도 그렇고요. 그것은 덤이고요. 사실의 핵심은 상품 페이지를 재창조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대표님 상품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상품인 것처럼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능력,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니치 작업입니다. 이와 같이 페이크 작업을 할 때도 시장 조사를 미리 하는 것처럼 니치 전략은 마켓도 니치 마켓, 키워드도 니치 키워드, 아이템도 니치 아이템을 노리라는 뜻입니다. 포화 상태를 피해서 덜 치열한 틈새 전략을 쓰라는 뜻입니다. 소싱할 국가를 선택할 때도, 물건을 판매할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도, 상품명을 작성하는 키워드를 선택할 때도, 팔릴 만한 아이템을 서칭할 때도, 유입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작업을 할 때도 모두 니치 전략이 효율이 좋다는 뜻입니다. 소싱할 국가는 미국, 중국만 하지 말고 영국이나 독일 등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도 너무나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도 카테고리의 최하단부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는 상품수 대비 구매량이 어디가 많은지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상품명에도 상세 키워드나 롱테일 키워드 위주로 쓰라는 뜻입니다. 팔릴 만한 아이템도 사입해서 쌓아놓고 팔기 어려운 아이템이거나 관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아이템을 소싱할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모두들 영향력 있는 유튜버의 힘을 빌리거나 파워블로거의 인플루언서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유튜브 구독자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 이런 이웃수가 많지 않은 블로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접촉하는 방식을 쓰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크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니치. 사실은 니치는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제대로 한번 니치 마케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상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장치인 니치의 키워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다랭크를 조회를 하셔가지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도 좋고 헬프 스토어도 좋고 어떤 키워드 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판다랭크 들어가서 지금 제가 금방 썼던 가구 인테리어, 서재 사무용 가구, 의자, 목받침 의자로 해서 게이밍 의자와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키워드를 조회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쇼핑 전환, 쇼핑 전환이라는 것은 키워드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검색되는 그런 키워드, 그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쇼핑 전환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최적의 소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경쟁률 분야에서는 꼭 비례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쟁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이와 같이 경쟁률을 만족은 시키지만 쇼핑 전환이나 광고비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덜 나쁜 부분과 그나마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브랜드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 자체도 사실은 니치 키워드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상세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위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황금 키워드라는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경쟁률에 있어서 좋은 것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눈대중으로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레나 의자라든가 아니면 높낮이 게이밍 의자, PC방 의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명사라서 쓰기가 아무 무리가 없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뽑아서 엑셀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 사용자 정의를 써서 엑셀에서 좋은 것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헬프 스토어로 가가지고 헬프 스토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찾아서 가구 인테리어, 서재 사무용 가구, 의자, 목받침 의자, 게이밍 의자가 목받침 의자 쪽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브랜드 키워드를 제외한 다음에 1년 전에 없던 키워드를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이와 같이 쭉 조회가 되죠. 그래서 경쟁도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위에 있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브랜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체형 게이밍 의자라든가 높낮이 게이밍 의자, 중학생 의자, 성인 일체형 게이밍 의자, 팔걸이 게이밍 의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뽑아봤더니 이와 같은 게임 의자 슬림, 성인 게이밍 의자, 높낮이 게이밍 의자, 중학생 의자, 팔걸이 게이밍 의자, 높낮이 일체형 게이밍 의자, 높낮이 성인 게이밍 의자 등등의 좀 상세 키워드들이 뽑혀져 나왔고요.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쇼핑 인사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가구 인테리어, 서재 사무용 가구, 의자, 목받침 의자에 들어가서 검색어 통계로 해서 금방 뽑았던 키워드들, 게임 의자 슬림, 성인 게이밍 의자, 높낮이 게이밍 의자, 중학생 의자, 팔걸이 게이밍 의자를 다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를 해서 1년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하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년 전체에서 지금 시점, 그러니까 때가 2월 7일이 피크를 찍는 거죠. 2월 8일이. 그러면 여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그럼 나는 이와 같은 세부 키워드들을 쓰려고 하는데 언제 그러면 상품을 소싱하는 게 가장 좋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2월 8일 날이 피크라면 적어도 12월 15일 이전에 상품이 소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전에 소싱이 되어서 이 중학생 의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키워드가 낮게 고르게 검색이 되는 키워드고요. 나머지 키워드들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키워드라. 그러면 이와 같은 키워드를 쓸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키워드는 나는 적어도 12월 초에는 모든 상품 소싱이 끝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고 광고를 때리고 작업을 해야죠. 블로그도 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배송 기일도 필요하니까요. 그와 같이 해서 키워드를 세팅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키워드를 세팅할 때 미리 한 달이나 2달 전에 상품을 모든 소싱을 마치고 키워드 세팅을 끝내야 되는데요. 항상 현재 키워드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항상 작년 이맘때 현재보다 2달 뒤인 때를 조회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한 키워드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현재 2월 20일이라고 치면 2월 20일이 아니라 작년 2월 20일에서부터 작년 5월 20일까지 3달 동안 조회를 해보면 이와 같이 키워드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1년 전체로 보면 특정 기간 동안에 쫙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소싱할 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미리 게이밍 의자를 소싱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대신 범용적인 키워드보다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키워드 위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이밍 의자라고 이미 염두에 뒀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는 것 자체도 헬프스토어든 판다링크든 게이밍 의자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 그게 아까 롤이나 오버워치나 이런 게이밍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키워드들과 같이 믹스를 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게이밍 의자를 파는데도 오버워치 전용 게이밍 의자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상품명 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 옵션 구성,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소싱해오는 국가마저도 전부 다 남들이 잘 안 하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남들과 경쟁을 피하고 그 다음에 남들과 같은 상품을 가져오더라도 그 상품이 아닌 것인 양 이렇게 바꾸는 기술, 그 기저에 구매대행이라는 사업 그 기저에는 이러한 논리가 깔려 있다는 거, 그래야만이 구매대행 사업의 아이템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구매대행을 오래 하신 분들이야 이미 능하게 다루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페이크 작전이 뭔지, 니치 마켓을 꼭 찾아야 되는지, 니치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또 니치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한 의식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어차피 구매대행 사업을 해서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돈을 벌려면 남들이 이미 쌓아놓은 성에서 같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가면서 진격하지 마시고 틈새 시장을 벌려서 조금씩 나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니치 마케팅, 니치 키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매대행의 핵심적인 필살기 2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잘 팔리는 상품을 내 상품인 것처럼 파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것을 갈아엎어라. 니치 전략이 경쟁을 피할 수 있다. 니치 아이템이 자리를 잡기에도 좋고 니치가 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